예,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셀 포텐셜 하고 일렉트리컬 워크, 그다음에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용어 자체를 좀 잘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지 이제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modynamics and electrochemistry. 그 연력학이라는 게 우리 기계 연력학도 있지만은 거의 뭐 화학에 가까운 그러한 학문이니까 그 연력학하고 electrochemistry 그 전기 화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The work that can be accomplished when electrons are transferred through a wire depends on the push이라고 하는 건 the thermodynamic driving force를 얘기를 하는데 즉 electromotive force라고 얘기합니다. behind the electr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work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력학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단위는 줄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기계적인 work도 있겠지만 전기적인 work도 있잖아요. 그 전기라고 하는 거는 그 와이어를 통해서 그 전자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흐름에 이제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일렉트론이 흘러가려면 어떠한 그 위치 차가 있어야 됩니다. 포텐셜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 뭐 고전역학에서 배웠듯이 공이 굴러서 밑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높이차 이걸 우리가 포텐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하이트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또한 이동하려면 이러한 포텐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치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없더라도 우리 압력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흘러가듯이 이 전자도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떠한 고도차가 나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전압이라는 거지. 전압. 그러니까 압력할 때 압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전기의 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볼트 차이가 있어야지 그 전자라고 하는 일렉트론이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그걸 흘러가게 만드는 힘 자체를 driving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볼트로 나타내죠. Volt represent the joule of work per coulomb of charge transferred. 그래서 이 potential difference라고 해서 이 볼트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work per charge이다. 이 charge의 전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적인 E를 구할 때 줄이라고 하는 거는 볼테이지 곱하기 charge가 되겠습니다. Work flowing out of system is indicated by the minus sign. 이건 연력학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우리한테 일을 해주면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시스템이 일을 하면 플러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면 마이너스지만 그냥 그 우리 해석할 때는 모든 에너지가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라고 놨잖아요.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사인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프리 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When a cell produces a current, the cell potential is positive. The current can be used to do work. 그래서 이 어떠한 셀이라고 하는 셀, 뭐 배터리 셀이 될 수도 있고 연료전지 퓨얼 셀이 될 수 있고 셀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그 셀의 포텐셜 볼테이지는 파지티브한 볼테이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런트라고 하는 거 엡실론이라고 얘기하는 엡실론은 마이너스 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work over Q charg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work이고 이 charge이고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포텐셜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V It can be seen that the maximum work in the cell would be obtained when at the maximum cell potential. 그래서 우리가 maximum work이라고 하는 거는 maximum potential. 왜냐면 charge가 정해져 있을 때에 볼테이지가 높으면 work도 높아진다. 이 마이너스라는 사인은 뭐다? 바깥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 그래서 maximum work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Q 엡실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력학 때도 했어요. 그
전기적인 일, electrical work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 I 곱하기 이 코런트 곱하기 볼륨 곱하기 델타 T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파워라고 하는 게 바로 IV잖아.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는 볼트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코런트라고 하는 거는 암페어 쓰죠. 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쿨럼 퍼 세칸입니다. 세칸. 그래서 그냥 이 sec 여기 있으니까 s 없어지면 웍이 되는 거고 요거를 다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I 대신에 charge q 쿨럼 times 볼트 대신에 potential epsilo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셀로부터 생산되는 최대 1이라고 하는 거는 charge 곱하기 epsilon potential이다 라는 얘기. to obtain electrical work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current는 반드시 흘러야 돼.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어떠한 work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저항이 발생하죠. 저항 때문에 그 waste 손실이 나는 거는 inevitable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maximum work에 비해서 실제 얻는 일은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솔라셀 앞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 지난 챕터에서도 IV 커브 할 때에 maximum current가 있고 maximum voltage가 있는데 보통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그 다음에 소스 서큐트 current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때? 볼테이지가 0일 때 최대가 되고 커런트가 0일 때 볼테이지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파워는 요 직사각형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실제 전류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볼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는 전류가 흘렀을 때에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웍에 비해서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uppose a certain galvanic cell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has a maximum potential zero current일 때의 maximum potential은 2.5V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zero current 전기가 안 흐를 때에 in particular experiment에서 1.33mol of electron이 흘러가고 있어. 와이어를 통해서. And the cell at average actual potential은 2.1 볼트 정도 난다. 그래서 실제의 포텐셜은 1.1 볼트.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가니까 포텐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기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charge times potential이야. potential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epsilon이라고 하는 거는 actual potential difference를 의미하니까 current가 흘러갔을 때에 지금 2.1 볼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1.1 볼트라고 하는 거는 줄 per coulomb였고 Q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quantity of charge in coulombs transferred.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전하가 흘러가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the charge on one mole of electrons is constant.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론 1몰당의 charge는 constant한데 그걸 우리가 Faraday constant라고 얘기해. Faraday constant. 그래서 F 써요. Faraday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F 쓰는데 그 constant는 그러니까 one mole of electron에 해당하는 charge는 96,485인 거죠. 그래서 96,485 charge per mole 일렉트론 1몰당에 96,485라고 하는 그 charge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Q라고 하는 거는 이 charge잖아, charge. 그래서 어떻게 돼? 이 F라고 하는 건 charge per mole이고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몇 몰? 이 예제에서 1.33몰. 그래서 1.33몰의 그 일렉트론 1몰일 때에 96,485 쿨럼 퍼 몰이었으니까 지금 1몰보다 좀 많죠? 1.33몰이니까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몰 없어지니까 이 예제에서 Q 값은 뭐가 된다?
Q는 뭐가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놓지 않았잖아. 근데 하여튼 뭐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엡실론은 2.1 줄 퍼 쿨럼이니까 나중에 얻게 되는 전기적인 일은 2.69 타임스 10의 5승 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에서 생산되는, 이 조건을 생산되는 실제 액츄럴한 웍은 약 한 2.7 한 270kJ 정도 되나요? 이게 실제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실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maximum possible work은 어떻게 합니까? maximum possible work은 이 zero current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손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최대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1 대신에 2.5를 넣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33몰 곱하기 96,485 쿨럼 퍼 몰 곱하기 2.5 줄 퍼 쿨럼, 그러면 이제 3.21 곱하기 10의 5승 줄 나오죠. 그래서 이 실제 오퍼레이션 했을 때에 그 셀에 가질 수 있는 그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실제 본에 맥시멈 얻을 수 있는 거, 맥시멈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얼마큼 나왔느냐가 바로 이피션시잖아. 연료율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적인 셀의 효율도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거 대 실질적인 거, 없어지고 없어지면 결국 뭐다? 약 한 83.8%의 높은 효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엔진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엔진은 이제 일이 나온 이제 열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원리가 연소에 의한 거잖아. 컨버스천에 의한 건데, 컨버스천도 kind of chemical reaction입니다. chemical reaction이지만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그 전기적인 리액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컨버션이라고 하는 건 거의 폭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그 순간적인 그런 화학 반응으로 주로 이제 그 모든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많이 바뀐다?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뀌잖아요.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화학 연료가 열 에너지로 대부분 바뀐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엔진에선 그런 거고, 엔진이 아니라 이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에서는 어떻다? 화학 연료가 전기 에너지로 대부분 발생하고 아주 소량의 열 에너지,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엔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면 열을 가지고선 이제 그 메케니컬 링키지를 통해서 웍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열이 밖으로 이제 손실이 난다. 그렇게 되면 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변해서 웍 에너지까지, 우리가 원하는 웍 에너지에서 다시 뭐 전기까지 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에너지의 손실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하고 그 다음에 이 모터까지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이용해 이제 생산해낸다 그러면 뭐 효율이 그 20%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고 박수 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예제에서 보듯이 어때요? 이게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의 효율은 뭐 상당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직접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몇십 년 전부터 그 연료전지의 그 효율만 봤을 때에 이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우리가 엔진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 연료전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we wanna relate the potential of galvanic cell to free energy. free energy하고 그 다음에 그 galvanic cell의 potential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요. For a process carried out at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change in free energy equals to maximum useful work obtainable from that process. 자, 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그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죠.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처음에 알 수 있는 게 뭐다? 얘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지 0값을 갖는지 0보다 큰 값을 갖는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어떠한 반응 자체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면 spontaneous,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spontaneous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G라는 값을 봤을 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 자체가 바로 이 절대적인 이 스칼라 양 자체가 뭘 의미해? 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인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하나의 이제 뭐 유용한, 우리가 이용한 그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고, 두 번째 보시면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연소가 일어나면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갑니다. 엄청난 양의 온도하고 압력의 변화가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 그 배터리를 통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은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잖아. 그 과정 자체가. 물론 이제 배터리를 전기로 우리가 이 디스차지 하는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뜨끈뜨끈해지고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 냉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온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엔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엔진의 변하는 온도 범위에 비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무시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컨스탄트한 템퍼처하고 프레셔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해 줄 때 그런 반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한 useful work은 무엇이냐를 바로 이 델타 G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엔진과 같이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는 뭘로 표현해? 델타 H로 표현하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연력학에서는 델타 W, 델타 Q, 델타 H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델타 H 얘기했단 말이야. 엔진 가지고 얘기할 때는 H,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가지고선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H값이 크면 클수록 뭔가 그 에너지 변환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그 T나 P가 컨스탄트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델타 G는 T나 P가 컨스탄트한 경우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한다? 배터리나 아니면 연료전지 이 과정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델타 G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그 일 자체에 이론적으로 맥시멈한 유스풀 웍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델타 G라는 걸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맥시멈 웍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 에너지인데, 갤바닉 셀로 돌아와서 갤바닉 셀에 대해서 맥시멈 웍은 뭐였다? 마이너스 Q 에필론 맥스, 이게 델타 G라고 얘기했고, Q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 이 N이라고 하는 건 mole of electron이지. mole of electron, 일렉트론 몇 몰이 갖느냐. F라고 하는 건 Faraday constant, 그지? 그래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NF epsilon이라는 그러한 공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나와서 뭐다? 전류가 많이 흐르던가, 얘는 컨스탄트 하니까, 아니면 전위차가 크던가, 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available한 그 useful한 work은 커질 수 있잖아요. 델타 G가 크면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이 의미하는 건 뭐다? 이 갈바닉 셀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는 거지. 디스차징 과정이 전지 사용하면은 그 전기 얻기 위해서 밖에서 막 사람이 막 뭐 엄청나게 뭐 하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단 충전해 놓고선 방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동안은 그 배터리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마이너스라는 사인이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했죠?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봤을 때에 그 스탠다드 컨디션을 의미할 때 위에다가 슈퍼스크립트 요거 붙인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하셨을 거고, This is equation state that the maximum cell potential is directly related to free energy difference between the reactants and the products in the cell. 그래서 요 이퀘이션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the maximum cell potential이 free energy하고 free energy, maximum cell potential이 free energy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reactant, product 이거 우리 저기 내연기관 할 때에 그 연소 배우면서 배웠어요. reactant 반응물, product은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reactant가 있고 reactant끼리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하고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product 이렇게 생기는 거죠. 2차 전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에 리액턴트들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반응이 되면서 전기하고 열이 나오고 그럼 어떤 프로덕이 나오겠지. 그래서 반응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프로덕만 남고 없어질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1차 전지라고 프라이머리 전지라고 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거 뭐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덕트에다 다시 전기를 공급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다시 처음에 리액턴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게 이제 충전하는 과정이고 이게 방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Charging, discharging 과정. And this relationship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an experimental means to obtain delta G for a reaction.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 자체가 이제 왜 이제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리액션에 대해서 그 델타 G를 측정하고 싶을 때에,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싶을 때에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전류량 측정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량 측정하면 어떤 셀에서 그 맥시멈 그 useful한 work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It also confirms that the galvanic cell will run in the direction giving a positive value for 윕실론, a positive 윕실론 value corresponds to a negative delta G.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포지티브한 볼테이지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G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그 의미가 바로 스판테니어스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컨디션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델타 G 앞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붙었는지, 처음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가 왔는지 오늘 계속해서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27분 동안에.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Calculating delta G for a cell reaction인데 using the data in the table. calculate delta G, 이 gives free energy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탠다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다? 1ATM에 뭐 25도씨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스탠다드 조건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 리액션 방정식인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 양극하고 음극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캐서드 쪽하고 이제 애노드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떤 테이블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half reaction, 이제 절반 나눌 때에 쭉 가볼까요? 자, 이 테이블 봐야 된다고 그랬지. 스탠다드 포텐셜에서 25도씨일 때에 뭘 찾아야 됩니까? 지금 두 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나? 이 구리 이온 있고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철, F인 철 이온이 있고 철이 있어요. 철 덩어리가 있고 구리 덩어리가 있죠. 철에다가 솔리드 철에다가 구리 이온하고 반응시키면 구리가 발생하고 철 이온이 발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 철이 있고 이렇게 철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이렇게 뭐 구리
이 수용액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구리 2 플러스가 여기 있고 이거 철이 있어. 그러면 얘가 반응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철 이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구리 덩어리가 얘가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 구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런 반응을 일으킬 거면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준다던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Cu 이온이 어떻게 돼? 이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Cu로 환원이 되고 있죠. 예, 캐소드에서 환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Fe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을 잃어서 지금 산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앞에 테이블에서 봤을 때에 요 Cu2 플러스가 이제 Cu가 되는 그걸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포텐셜은 0.43이고 그 다음에 또 철이 산화되는 과정 어디 있습니까? 철은 어디 있을까요?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이건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reduction potential. 리덕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반대말이 뭐야? 리덕션의 반대말이? oxidation이라고 얘기했지. oxidation은 산화, reduction은 환원. 그래서 지금 다 환원되는 거야, 지금. 환원된다는 건 뭐다? 산화된다는 건 뭐다? 일렉트론이 이제 생겨나는 게 산화되는 거고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원되는 거잖아요. 이온이 일렉트론을 받아서 다시 제 솔리드로 환원되는 거를 바로 우리가 환원, 리덕션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론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이 보시면 하프 리액션이 다 뭐 중심으로? 환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환원 중심으로 일렉트론하고 만나가지고 0.34 일렉트론 만나서 마이너스 0.44. 자,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리 이온이 일렉트론을 만나서 구리가 되잖아. 구리 이온이 일렉트론 만나서 구리가 돼요. 환원이 된단 말이야. 아까 얼마였어? 0.34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철 이온이 일렉트론을 만나서 철이 되는 반응에서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0.44V 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철이 일렉트론을 뺏겨가지고 이온이 되지?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철이 산화가 되는 거야. 산화돼가지고 이온하고 일렉트론하고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넘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Cu2 플러스는 그대로 내려오고 일렉트론은 없어지고 이 Fe 나오고 그 다음에 Cu 나오고 Fe. 그래서 이게 바로 풀 리액션이었단 말이야. 풀 리액션. 근데 풀 리액션 봤더니 그 셀 포텐셜이 어떻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 그죠? 그래서 델타 G를 구해봅시다. 델타 G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일렉트론, 이 반응에서 일렉트론 몇 개? 일렉트론 2개 있는 거지. 2개. 그래서 2몰. 그 다음에 얘는 96,485. 그 다음에 포텐셜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곱했더니 마이너스. 결국 나중에 나오는 델타 G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의 5승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 스판테이니어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지. 그지? 플러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반응이 있을 때에 이 반응의 그 해프 리액션, 우리가 그 환원 포텐셜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풀 포텐셜을 구해 보면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아, 이 반응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This reaction is used industrially to deposit copper metal from solutions resulting from the dissolving of copper ore.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반응 자체는 산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Consider the dependence of the cell potential on concentration. 그래서 우리가 농도에 따른 셀의 포텐셜을 지금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Under standard condition에서 concentration이 다 1몰인 경우 the cell with a reaction 이렇게 보시면, 자, 좀 자세히 봤더니만 그 CU하고 이 CE라고 하는 그 이온 자체가 반응해서 그 구리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 이온 자체가 지금 생겨나는 그러한 반응 포텐셜이 1.36 볼테이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셀 포텐셜이 플러스니까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는 방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방향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이 맞을 텐데, 지금은 뭐 이 컨센츄레이션, 이온의 컨센츄레이션이 다 1몰이래. 1몰.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What will the cell potential be if, 이 대괄호의 의미는 컨센츄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컨센츄레이션. 우리가 컨센츄레이션 할 때 어떤 성분의 컨센츄레이션 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CuE 플러스 하면 요거 컨센츄레이션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컨센츄레이션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게 1몰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응조에 이 이온의 그 컨센츄레이션이 1몰보다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사틀리의 원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An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CE4+ will favor the forward reaction and thus increasing driving force on the electrons.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지난 수업 맨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컨센츄레이션하고 일렉트리컬 포텐셜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떠한 그 수조에 맑은 물에 여러분들이 잉크를 똑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쑥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디퓨전 이렇게 얘기했잖아. 디퓨전 확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확산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확산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같이 수업 듣다가 방구를 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엄청난 농도잖아. 그게, 그치? 똥방구인데. 근데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조금 있으면은 그 방구 분자들이 이렇게 퍼져. 이렇게. 농도가 없는 쪽으로. 그래서 아주 농도가 진한 쪽에서 농도가 약한 쪽으로 모든 게 다 디퓨전이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 힘이 있다고. 힘. 근데 만약에 이 분자 자체가 차지를 갖고 있어.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이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한 어떠한 그 전기적인 힘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디퓨전과 그 electrical potential 사이에 뭐가 있다? 어떠한 평형적인 그 힘의 균형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했던 그 여기까지 너무 앞까지 가야 되니까 가진 맙시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잉크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에 얘가 농도 차이에서 이렇게 퍼지는 게 있고, 그러면 나중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다 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퍼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이 잉크방울이 어떠한 플러스 성분을 갖고 있다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래. 그럼 여기다 우리가 플러스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퍼져야 되는데, 원래 이 전하가 없으면 퍼져야 되는데 플러스가 오니까 얘네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면 밀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보다는 이쪽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 왜 그래 이게? 어떤 전기적인 힘과 이 컨센트레이션에 의한 그 디퓨전의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농도가 다 1몰로 일정하다 그러면 농도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electrical potential에 의해서만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electric potential이 존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농도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적인 포텐셜 더하기 농도에 의한 어떠한 알파가 더 있겠죠. 그죠? 농도가 높으면 퍼지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더 힘이 더 세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포텐셜 자체는 원래 전기적인 포텐셜만 따진다면 1.36이면 되는데, 농도 차이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 볼트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forward direction,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반응 자체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의 포텐셜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products C2+라든지 C3+가 더 커져, 이쪽의 농도가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도가 더 커지니까 이쪽으로 반응 오려고 하는 거를 막겠지. 이쪽에서 얘네 농도가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일로 넘어오려고, 전기적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농도가 이쪽에 많아가지고 밀어붙일 저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포텐셜은 1.36 마이너스 알파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어떠한 그 셀의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적으로 재료적인 특성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 양극하고 음극하고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어떻다? 포텐셜들이 정해지잖아요. 이 테이블 보시면 어떠한 재료냐에 따라서 이 포텐셜들이 정해지고, 이 해프 포텐셜이 정해져. 양극하고 음극하고. 그래서 전체 셀의 포텐셜이 정해지잖아. 이 구리 대신에 이제 뭐 알루미늄을 쓴다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뭐 리튬을 쓴다고 하면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그 포텐셜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포텐셜을 우리가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막 조작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뭐 200V, 300V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재랑 어떤 소재를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 포텐셜, 그 볼테이지는 정해져. 그냥 정해진단 말이지. 정해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영향을 주는 게 뭐다? 바로 컨센트레이션이다 라는 거야. 그 성분들의 컨센트레이션. 그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알루미늄하고 그 망간 이온하고 반응해서 알루미늄 이온하고 이제 망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러한 또 유명한 반응이 있는데, 이때에 전부 스탠다드한 조건에서 이 농도가 다 같다라고 그런다면은 그때 순수하게 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은 0.48V 라는 얘기입니다. 0.48V인데 여기서 A, 만약에 알루미늄 이온의 몰이 2몰이 되고 이 망간의 몰이 1몰 농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 이 포텐셜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A의 경우에는 이쪽의 농도가 더 올라가니까
이쪽 농도보다. 그럼 얘네들이 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야. 지금 순수하게 일렉트론 자체가 여기서 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농도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 포텐셜은 0.48 마이너스 알파 볼테이지가 되겠죠. 반대로 B의 케이스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는 1인데 반해서 망간의 이온을 3몰로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쪽으로 0.48만큼 흘러갈 텐데 농도가 더 많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더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0.48 플러스 알파 볼테이지가 나온다고. 포텐셜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이 컨센트레이션이 변화됐을 때에 원래 나와야 되는 그 셀 포텐셜이 0.48인데 0.48보다 작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 뒤에 거는 그 리액턴 쪽의 컨센트레이션이 커지게 되니까 이쪽 리액턴 쪽의 컨센트레이션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0.48 흐를 수 있는 기울기를 더 기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라는 얘기. 스탠다드한 것보다. 자,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Ag라고 하는 건 은입니다. 은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은 이온들이 여기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섞여져 있는데, 그럼 보면은 이 뭐 캐소드, 애노드 다 지금 은이기 때문에 두 개의 소재가 같으니까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해프 리액션 보면은 한쪽에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 그 산화 전극에서 보면 Ag에서 일렉트론이 발생하고 Ag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Ag 플러스하고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Ag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도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다시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요. Ag 플러스 뭐가 좀 잘못 됐나? 잘못 썼나? 두 개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면에서는 지금 Ag 플러스 지금 이 수용액에 있는 Ag 이온하고 일렉트론이 만나서 Ag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Ag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일렉트론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수용액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Ag가 줄어들고 여기는 생겨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소재가 같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 수용액상의 그 이온의 농도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캐소드하고 애노드하고 소재가 같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예, 다 상쇄돼 가지고 0이 돼야 돼. 포텐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0.8 요거 하나만 해프만 보면 이제 0.8 볼트의 포텐셜이 일어나는데, Ag는 Ag 플러스 2 이게 될 거니까 다 상쇄돼 가지고 0이 된다고. 그럼 전체 토탈 0볼트, 볼트가 없으니까, 포텐셜이 없으니까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지로서의 그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다? 이 컨센트레이션이 달라. 지금 이 Ag에 대한 컨센트레이션이 다르다고. 이쪽 캐소드가 1몰이고 애노드 쪽이 0.1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재에 따른 전기적인 포텐셜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컨센트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이 같아지기 위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Ag, 이 고체 은은 지금 산화가 일어나서 일렉트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 와이어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온이 생긴단 말이에요. Ag 이온이 생겨서 얘의 농도는 점점 올라가게 될 거야. 하지만 전극의 그 은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걸
산화되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 환원 쪽을 보면은 넘어온 이 산화 쪽에서 넘어온 전자가 이 풍부한 그 Ag 플러스 이온하고 만나서 은이 된단 말이에요. 솔리드 은이 돼가지고 은이 커져. 이렇게 점점 얘는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어떻게 돼? 이 전해질 안에 있는 그 은 이온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소모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전기가 이렇게 통할 것이다? 이쪽 에노드 쪽하고 캐소드 쪽에 그 Ag 이온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0.5몰이 되고 얘도 0.5몰의 Ag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소재, 그 산화전극하고 환원전극의 소재를 따로따로 놨을 때에 그 해프셀의 그 전위차가 다르면서 반응이 다르면서 전체적인 풀셀에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고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두 개의 소재가 같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렇지만 전해질에 녹아있는 그 이온의 농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 농도차가 같아지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포텐셜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포텐셜은 크겠어요, 적겠어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그 얘기는 그 앞에서 지금 제가 말로 다 설명한 겁니다. concentration of Ag plus in two compartment, 두 개의 컴파트먼트에서 1몰하고 0.1몰이야 Ag 플러스가, 그죠? because of concentration of Ag plus, 그 실버 아이언이 이퀄하지가 않기 때문에 the half cell potential will not be identical. 그래서 half cell 포텐셜이 identical 하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포지티브한 볼테이지, 포텐셜이 발생해서 전기가 흐를 것이다. 그런데 일렉트론이 흐르는 거는 어떤 방향일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the best way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is to recognize that nature will try to equalize the concentration of Ag plus into compartment. 그래, 두 컴파트먼트, 여기 컴파트먼트하고 이 컴파트먼트에서의 그 Ag 이온의 concentration, 농도가 같아지게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This can be done by transferring electrons from the compartment containing 0.1몰의 Ag 플러스에서 1몰의 Ag 쪽으로 계속해서 일렉트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맞잖아요. 넘어가 0.1몰인데서 1몰인데 일렉트론이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This electron transfer will produce more Ag plus in left compartment and consume Ag plus in right compartment. 이쪽에서는 어때? right, 오른쪽에서는 얘를 소모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또 생산한다라는 얘기. The cell in which both compartments have the same components but at different concentration is called concentration cell.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컴파트먼트는 그 same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요소만 보면 Ag 플러스 NO3- 다 같은 걸 갖고 있지만 단지 뭐가 달라요? 컨센트레이션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셀을 뭐라고 부르냐면 concentration cell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The difference in concentration is the only factor that produces cell potential. 그래서 이 concentration의 차이점이 단 하나의 팩터다. 그 셀 포텐셜을 생산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팩터이지만 어떻다? The voltage potential은 전형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바로 배터리하고 연료전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양극하고 음극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전해질이 있어서 전해질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그 외부 와이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바로 연료전지, 수전의 셀 또는 배터리,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배터리 회사라든지 연료전지에 가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기계적인 파트를 담당한다고 할 때도 기본적인 시스템의 원리도 이해 못하면서 뭘 고치고 뭘 만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저 소재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거 뭐 원리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막 무시당할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잘 아셔야 됩니다.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